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사성 장군이시기도 하고 한미연합사령 부사령관을 지내셨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병주 국회의원이신데요. 오늘은 경기지사 문제에도 좋지만 기술이 경제고 기술이 안보고 안보가 경제고 이런 새로운 신경제 질서, 신안보 질서가 탄생하고 있는데 예,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 김병주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의원께 그 국회에서 60조 원의 캐나다가 아마 이 잠수함을 발주하는 모양인데요. 네. 그 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토론회 어떤 내용이고 왜 이걸 하시게 됐나요? 네, 네. 지금 정부와 국회 또 업계가 나서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와 국회 협업이 대단히 이 사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개국으로 압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두 개 나라로 압축되고 독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려 60조 규모의 60조면 몇 척이나 되는 거예요? 12척인데 예. 잠수함 12척인데 실제 잠수함 12척의 가격은 한 20조 가까이 되고요. 네, 15조에서 나머지 이제 그 잠수함이 가면은 정비 시스템이라든가 30년까지 이거를 보장해 줘야 돼요. 메인터넌스 비용도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런 네. 것까지 하면은 하는데 3월 달에 이제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독일은 총력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총력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 총력전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 깊게 관여가 돼 있죠. 지난 7월에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캐나다를 다녀오셨죠. 갔다 왔죠. 그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잠수함 수주도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6개국이 경합을 했고요. 예. 가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관련자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2개국으로 얼마 있다가 압축이 된 것이죠. 네.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경쟁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뭔가요? 독일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무기를 수출할 때 경쟁력은 요새는 예전에는 세 가지를 가늠했어요. 세 가지. 성능, 네, 그다음 가격,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느냐. 네, 성능과 가격과 납기일. 네, 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고요. 그렇지만 요새 하나가 더 포함이 됐어요. 어떤 건가요? 서비스, 패키지. 만약 그걸 사게 되면은 우리가 캐나다에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이냐, 뭐 기술 이전을 한다든가 캐나다에 그와 거기에 맞먹는 걸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패키지 상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무슨 전문 용어로? 예, 절충 교육, 예, 네, 절충 교육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네 가지가 지금 주인데 성능 면에서는 우리 잠수함이 3,000톤급 이상 구축하면 우리는 실전 배치돼서 아주 우수하고요. 네. 독일은 이런 급들이 실전 배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우세한 거고 네. 그다음 가격도 우리는 대단히 경제성이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납기일은 특히 우리의 장점입니다. 빨리. 무기를 수출하려면은 납기일에 맞춰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12척을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극해가 녹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극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을 상당히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미국이 그동안은 우산 아래 있었는데 미국이 또 트럼프가 51개 주로 캐나다를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캐나다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쟁력은 이 세 가지는 높은데 나머지 이제 패키지는 총력전과 정치적인 고려가 또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까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방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번에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범정부적인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가 EU 방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캐나다가 EU라는 방산 그렇죠. 시스템에 가게 되면 네. 우리는 거기에 참여가 안 되면 수주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꼭 뭐 못하는 건 아닌데 도전 요인이긴 하죠. 예. 지금 EU와 유럽 국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위협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자주국 방위 길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U 세이프라고 하는 공동 구매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은 바이 유러피언입니다. 유럽의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개념이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캐나다도 나토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하고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성능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납기 또 가격 면에서는 우수하지만은 정치적인 거라든가 패키지 문제에서 좀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조만간에 대통령 특사도 다시 보낼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어떤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이 잠수함 사업이 이제 북극 항로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경제 안보적 효과도 있을 텐데 이게 한국 경제와 방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엄청나죠. 지금 캐나다에 만약 잠수함이 수주가 된다면은 네. 지금 우리가 해상 무기 수출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상 무기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또는 미사일 이런 것들에는 엄청나게 중동이나 폴란드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상 무기 수주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인도네시아의 한 사례가 있고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상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해상 무기는 예.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구축함도 몇 조씩 가는 거고 잠수함도 조 단위고요. 그래서 만약 캐나다에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은 이제 해상 무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고 아메리카 대륙을 또 상륙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전략적인 환경은 많이 유리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그 호위함들을 한국과 같이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미국이 자신의 함정에 대해서 구축함 밑에 보면 호위함급을 한국과 같이 만들어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미국의 군함들을 한국이 정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미국은 자기 나라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정비를 맡긴다든가 또는 만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이 완전히 우리의 한국의 그런 걸 신뢰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조선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꼭 캐나다는 진짜로 우리가 국운을 걸고 해야 되는 이 사업이죠. 그것이 된다면은 방산 지금 4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지상 무기에 이어서 해상 무기까지도 세계를 선점할 수가 있다라고 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상 무기에서 잠수함은 해상 무기. 네. 그럼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비행기나 뭐 통신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네네. 저 KF-21까지 넘어가고요. 나중엔 우주 산업까지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안 보이면서도 경제이고 기술이면서도 경제이고 이런데 네. 결국 이런 거를 하게 되려면 이 국가 전력이 어딘가에가 이제 투영돼야 될 텐데 그런 네. 면에서 김병지 의원께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이게 아니고 경기도지사를 가겠다 이렇게 네.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전략하고
네. 이 경기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기도도 사실은 실제 관련이 많죠. 경기도는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고요. 또 경기도는 방산 크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저로의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예.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많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이 떠난 미군 공여지라든가 군이 감축되면서 떠난 군 유유지. 군이 떠난 자리, 미군 네, 네. 부대나 우리 네. 군이 뭐 떠나거나 감축하거나. 네네 예, 예. 그런 데다가 이제 방산 크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부족한 에너지 전기는 이제 군사 분계선 밑에 보면 민통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은 충분한 전기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북부 같은 데는 MRO 사업 그러니까 정비라든가 방산 크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남부 지역에는 또 사실은 무기는 최첨단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반도체에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무기는 특히 구축함이든 지상학 무기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남부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첨단 클러스터들이 지금 자리 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사업들을 선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방산 쪽은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데 가서도 기여할 수 있지만은 경기도지사는 꼭 경기도를 바꾸어서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1등 경기도이면서도 이제는 세계적인 1등으로 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AI 시대에 이러한 것에 AI를 장착하게 된다면은 세계적인 수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기도를 꼭 그런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미군이 떠난 자리나 그다음에 그 우리 군의 감축으로 인해서 이제 땅이 생긴 네, 거.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인재군수님을 만나니까 네. 그게 해당 지자체가 사기가 어려우니까 남북협력기금에서 사가지고 네. 지자체한테 주면은 훨씬 더 사업을 하기 좋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더 얘기를 나누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예 사실 군 유지나 군 미군이 떠난 그런 자리는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매각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방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돈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폐허가 된 땅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0년 동안 임대를 지자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그것은 유상이긴 한데 최저 렌트비를 해서 하는 방안이거든요. 네. 저는 99년 임대로 하고 아주 최저로 이렇게 사용료를 내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 북부 카운널 미팅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오셔서 100년 임대하겠다. 제가 99년으로 했는데 그 안이 많이 반영이 돼서 100년 임대 그건 무상으로 할지 최저로 그 사용료를 받을지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가 마음껏 그걸 여러 가지 AI 클러스터가 되든 방산 클러스터가 되든 개발할 수 있고 이것은 경기 북부만이 아니라 이것이 되면은 강원 북부까지 뭐 철원하천, 양구, 인제 이런 데다 원주까지요. 그때 고성, 우리 이 지사님께서도 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저하고 원주라든가 뭐 일군사 부지 뭐 이런 데. 네, 그런 거 많이 어떻게 활용할지 했는데 그걸 그 매입을 해야 되니까 국방부 매각을 해야 되니까 천문학적인 맞아요, 돈이 뭐 맞아요. 원주시든 춘천이든 전데 없다 보니까 네. 개발이 안 되는데 이것이 추진된다 그러면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가 그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산업도 활성화되고 자족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거는 좀 유의 깊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접경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님은 물론이고 네. 우리가 군부대 땅이 군이 이전하거나 원주도 뭐 코롱 네, 우리가 그렇죠. 캠프롱 부지나 일군사 부지나 떠난 자리를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99년 또는 100년 또는 최저 아니면 무상
이런 임대를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유의 깊게 살펴보죠. 그러면은 파주 LCD도 사실은 이 군부대 땅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에 대한 것만 얘기했는데 저는 더 떠나서 군이 떠난 그 군 유유지도 지자체에 임대를 100년 할 수 있게 그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그 자족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가 있지 아, 않습니까?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그 의원님 보니까 현장 투어를 많이 하시던데 네, 네. 도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어떤 거예요? 아, 도민들께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경기도를 바꾸고 싶다. 경기도는 수치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서울하고 여러 가지 차이도 많이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가게 문을 안 닫을 정도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노후가 조금만 더 안심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라든가 골목 상권, 출퇴근 시간 단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저는 그런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이유도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한 삶의 경기도를 만들어 보고 싶은 아주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삶에 더 행복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 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을 경기도가 같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또 견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행복한 삶.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네, 그런 네. 도지사가 되시겠다. 네. 이런 거네요. 근데 제가 이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의원님이 출연하신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 내란 극복했을 때 이 강인함, 이 네.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다 좋고 우리 당원들이 야 멋지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질문이 근데 이 군인 출신이 과연 이게 행정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문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내란 척결에 선봉에 서서 많이 노력해 줬는데 내란 척결하고 예를 들어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국회에서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경기도지사 갔을 때 혹시 군 출신이 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군은 저는 별이 그냥 사성 장군이 아니라 행정의 별이 4개요. 그게 뭔 말이냐? 군대는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사단이나 군단만 해도 법원도 있죠. 군사법원이 독립돼 있으니까 법원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의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장병들의 의식주도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군단장 때 운영하던 식당이 330개입니다. 아하. 그리고 어린이집도 운영을 합니다. 종합 행정이네. 네, 이제. 네. 하긴, 그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해본 경험이 저는 장군을 대해서 계속 지휘관을 했기 때문에 네. 여단장, 사단장, 미사일 사령관 그래서 별이 행정의 별이 4개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은 60년, 70년만 해도 우리 행정부의 행정을 군의 행정에서 배워 왔었습니다. 그만큼 군의 행정이 앞섰던 거고요. 외국에서는 사실 군 출신이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영국 2차 세계 대전 때 2차 세계 대전을 이끈 처칠, 예. 처칠도 영국 육사를 나와서 전쟁 경험이 있고 군 경험을 통해서 해군들을 배를 예를 들어서 개선함으로써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 전후에 또 영국을 복구하는 데도 기여했었고요. 아이젠하워 장군 같은 경우도 미국의 2차 세계 대전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후에 미국을
잘 이끌었고요. 특히 2차 세계 대전 후에 유럽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예, 예. 한 50% 이상이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복원을 시켰던 것이 마샬 플랜입니다. 아, 마샬 장군이죠. 네, 예, 미국의 마샬 장군이 예, 예. 마샬 플랜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함으로써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현재 유럽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군에서 쌓아온 그런 행정 경험 또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저도 그러한 행정 능력을 누구보다도 차근차근 행정 별이 4개고 또 저는 다른 장군들과 다르게 국제적인 감각도 갖고 있어요. 한미연합소 부사령관을 하면서 미군들을 지휘하면서 미군의 행정들까지 다 해봤던 경험들이 있죠. 네. 자, 여기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행정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그게 아니다. 행정하는 별이다. 그 군부대 안에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종합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다는 점. 우리가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처칠 수상은 해군 우리 사관학교를 나와서 해군성 차관을 할 때 과거 이제 이 터빈으로 이 네. 배를 바꾸면서 아주 획기적인 전력을 증강시킨 경험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군이 가장 잘하는 게 작전 능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 능력, 네. 보급하고 계획인데 마샬 플랜이 폐허가 된 유럽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 미국 국무장관 시절에 했었는데 결국 노벨 평화상도 받은 네, 아주 그렇습니다. 위대한 군인인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한미연합사령 부상관을 했기 때문에 미군의 행정 시스템도 배웠다. 이거 박수 한번 쳐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국가 동반 투자 GTX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GTX 다 우리 GTX 뭐 좋은데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경기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험은 함께 부담을 하고 성과는 도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죠. 지금처럼 기업만 살리고 도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GTX는 단순 교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경쟁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또 이재명 정부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하면은 추진력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2.3 내란을 돌파했던 그 돌파력으로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협업도 하고 또 정부와도 하면서 또 당정청이 같이 가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게 기차를 다녀야 지하철을 다녀야 네. 결국 이게 기후 위기도 극복이 되고 네, 차 막히는 거 극복하고 그럼요. 네, 시간도 절약하고 그러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분당에 강원도도 보니까 원주 강릉 간 철도가 뚫리니까 결국 강릉이 좀 좋아지는 게 있고. 그렇죠. 예? 네, 저도 이제 이재명 분당에서 보니까 8호선 연장 문제가 오랜 수건인데 이건 거의 해결이 됐는데 네. 저희한테 하루에 문자가 한 50개씩 오는 게 야탑 도천역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네, 네. 한번 와 보실래요? 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한번 와주세요. 네, 네. 가서 그러한 사항들을 공약으로 발전시키고 또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민들은 강원도가 너무 오지다. 이 네. 서울 경기도와 이 순환철도망 우리가 일본이나 네, 유럽처럼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데 경기도와 강원도도 한번 연결시켜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으로는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서울과 부산을 잇고 광주를 잇는 건 돼 있는데 행립으로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그동안 많이 소외됐고 네, 또 강원도 적경지역 이런 데는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단으로 횡단으로 하는 도로를 많이 엮은다면은 아마 지역 그 차이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의원님은 이 기본 주거 이게 집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 해법은 뭐죠? 이것은 사실은
주로 기본 주거는 집값 정책이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렇죠. 집값이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만한 여건이냐. 그 주변 인프라가 또 잘 돼 있어야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공공, 민간, 지역 특성을 결합한 어떤 주거 모델을 만들어서 그 도와 국가가 이제는 주거 문제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본 사회의 개념 중에 기본 주거도 한 몫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집값, 집 문제 때문에 인생이 정말 저당 잡힌 이 삶을 끝내달라는 게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 한 일주일 정도 가보았었는데 거기는 주택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제주도보다 작은 땅에 550만이 사는데 네. 어쨌든 집 문제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 지사님도 같이 경제 분야는 누구보다 또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네. 갖기로 하고요. 우리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한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거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지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 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든든한 이재명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김병주가 적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뿌려놓았던 씨들을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은 기본 사회에서부터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경기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중심 어떤 표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의원님의 주장 중에 아주 점수를 높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 기가 팩토리를 제안한 거 테슬라에 네네. 테슬라 CEO인 더군다나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서한까지 보내셨어요. 기가 팩토리 후보지로 경기도를 하자. 결국 이제 우리 손정희 회장도 한국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뵙고 결국 AI 시대는 전기 문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 기가 팩토리 구상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보통 그냥 기자회견만 하고 마는데 네. 서한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혹시 답장은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을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 이런 후보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트위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기도는 이걸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기 북부에 미국이 떠난 자리 공여지 같은 데는 아주 거대하거든요. 그런 데를 제의했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비역 사성장군을 되게 높게 보고 특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대단히 신뢰를 합니다. 한미군이 같이 지휘를 했잖아요. 미군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밝히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 경기 북부에다가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서울 근교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서 인재들도 많지 않습니까? 인재학도 그렇죠. 많이 있고 또 평화의 메시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그동안은 경기 북부가 발전 못했던 것이 전력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호남이나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요새 내놓는 안은 민통선을 연해서는 사실은 태양광을 쫙 깔면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고 충분한 에너지를 전력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아주 싼 값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평화 시대를 만들려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화의 물꼬가 터지면은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또 군사 분계선 연해서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두드려라. 두드린 겁니다.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론 이 방송 들으면은 빨리 답을 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빨리 시청하고 빨리 I am 김병준을 연락. ready. 그 한번 이 시청자들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국 영화를 많이 보면은 네, 거기서 대부분의 활약하는 사람들이 중령 대령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군에서 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네,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시청자들한테 우리는 그뭐 군인 하다 보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다른 점 이거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네, 한미 연합사 저는 그때 부사령관 겸 직책을 2개가 있는데요. 한미 지상 구성군 사령관이라고 해서 전시가 되면 한국 육군과 미국 육군, 한국에 정원되는 육군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사는 육해 공군을 지휘하는 거고요. 사실 미국이 다른 지휘관 나라 지휘관의 지휘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예를 들면 제가 한미 육군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성 장군 하게 되면은 대단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미국은 늘 한 10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아주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다수가 산업이나 기술이 군사 기술에서 유래를 됐어요. 우리가 쓰는 한 50%가 국방 R&D에서 네, 나오니까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도 사실은 군사 기술로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된 거고요. 지금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군사 위성에서 시작이 돼서 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 육군 대장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다 국가를 운영하고 기술까지도 알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이 오면은 꼭 저를 만나려고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가장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보증된. 네,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제가 9.19 군사합의하고 판문점 선언 이때 진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부터 고위급이 오면은 만나서 설명도 하고 했을 정도로 오히려 여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되니까 미 상하원 오면 만나기가 어려운데 한국에 오면은 만나려고 잘 알았는데 그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는 꼭 만나고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정도로 미국에서는 좀 신뢰하는 사람이죠. 한국 사람 중에. 네. 한미동맹, 한미연합, 한미동맹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지내셨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경기도민한테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요. 네. 일단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2주 전에 했습니다. 진짜로 경기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경기도에서 꼭 달성하고 싶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경기도민의 삶을 보장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은 제가 국회의원 나왔을 때 저희 후원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군사 부지 원주에 있는 거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 기사 중에 보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높여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국내 기업이 살고 국내 주식이 불장을 이룰 때 그래야 서학개미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젊은이가 희망이 있는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